가수 이찬원이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최근 한 방송을 촬영하던 중 과거 엘비스 프레슬리가 생전에 약을 처방받으며 활동을 이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자신도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는데요. 겉으로는 늘 건강한 모습만 보여주던 이찬원이 어쩌다가 수면제를 처방받게 되었던 것인지, 밝은 모습 뒤에 이찬원에게는 도대체 어떤 슬픔이 감춰져 있었던 것일까요? 이찬원은 수면장애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맑지 않고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브레인포그도 겪었다며 집에서 배달을 시켰다. 카드로 결제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안 나오다가 냉장고에서 찾게 됐다. 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이찬원에게는 어떤 숨겨진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는 지금은 가수뿐 아니라 MC와 패널 등 여러 예능에서 팔색조의 매력을 뿜어내며 막힘없는 달변과 매끄러운 진행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트로트가 지금처럼 사랑받을 때가 아니었던 과거에는 트로트는 흘러간 옛 노래이고 어른들의 장르로 치부됐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친구들도 많이 놀렸었다고 합니다. 노래방에 가면 친구들이 아이돌 노래와 힙합 발라드를 부를 때 이찬원은 트로트만 불렀다 보니 부모님 등 주변에서는 자기 나이에 맞게 살면 좋겠다며 안 좋게 말하곤 했었고, 하지만 그런 이찬원을 외할머니는 끔찍이 아끼셨는데, 이찬원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며 할머니는 손자를 금이야 오기야 돌보시다가 교통사고도 당하시고 농사짓다 뱀에게 물려 입원하신 적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35살에 혼자가 되신 이찬원의 할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남의 밭에서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벽돌 공장, 시멘트 공장, 어묵 공장, 완구 공장 등 안 다니신 데가 없으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2019년에 전국 노래자랑이 경북 상주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외할머니는 우리 동네에 전국 노래자랑이 온단다. 우리 손자 노래하는 걸 꼭 보는 게 할미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이찬원은 참가 접수를 위해 대구에서 외가가 있는 상주까지 급히 달려가게 됩니다. 당시 접수 마감이 3시였는데 상주의 마감 시간 5분 전에서야 도착한 이찬원은 결국 마감 시간이 끝나 접수를 못하게 되었지만 할머니의 부탁에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상주시청 문화공보과에까지 연락해서 제발 접수를 받아달라고 했다는데요. 시청에서는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그의 너무나도 간절한 부탁에 결국 과장님께 승낙을 받게 되어 출전할 수 있었고, 끝내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사실 이찬원의 아버지는 아들이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에 처음만 해도 가수를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제일로 팬이 되셨고, 미스터트롯에서 진또배기를 선곡해준 것도 아버지셨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대구 달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으로 형편이 부유하지 못했는데, 그렇기에 이찬원도 20살 때부터 한정식집, 백반집, 고깃집, 술집, 공장, 물류센터, 택배 등 가리지 않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하며 본인이 직접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썼다고 합니다. 그는 군복무 중에도 적금에 들어 600~700만 원을 모았고 이 돈으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군대 동기집에 얹혀 살면서 미스터트롯에 나가게 되는데, 당시 원룸이 침대 공간 외에는 밥 먹을 공간과 부엌이 끝이어서 친구는 침대에서 자고 이찬원은 바닥에서 자는 생활을 하다 보니 친구들은 어려웠던 시절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찬원은 서울로 상경에 아끼고 아꼈지만 의상비와 연습실 대여비가 만만치 않았던 탓에 석 달 만에 모은 돈을 모두 써버렸고 결국 진또배기 방송 이틀 전 어머니께 200만 원을 빌리게 되는데요. 당시 이찬원의 어머니는 아들이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이찬원은 호기롭게 미스터트롯으로 성공해 10배로 갚는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미스터트롯에서 순박하고 호감 가는 강아지 외모로 시선을 끌며 진또배기라는 단 한 곡의 노래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게 되는데요. 이찬원은 구수한 목소리와 특유의 꺾기로 단숨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게 되는데, 마스터들은 진또배기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진또배기 영상은 반나절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그는 미스터트롯 최종 3위로 초대미에 선정되었고, 이후 다양한 활동을 하던 중 음악방송 1위와 제11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첫 단독 콘서트로 총 9개 도시에서 전국 투어도 개최하는 등 그야말로 인기 최절정을 달리게 됩니다. 이찬원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바이브레이션 즉 기교를 다룰 수 있었고, 고등학교 때 지금의 구수한 창법을 완성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노래를 정식으로 배워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저 트로트 가져와서 집에서 늘 부르고 살다 보니 몇 년이 지나자 저절로 소리가 시원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마른 체구임에도 소리를 구수하게 뽑아낼 수 있으며 성실함과 똑똑한 두뇌도 겸비해서 데스매치 경연 때도 상대 가수들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출생일자 및 지역 근무지 선호하는 가수 등 갖가지 정보를 전부 미리 숙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트로트곡도 1000곡을 물어보면 한 곡을 모를까 말까 할 정도로 거의 트로트계의 백과사전, 찬또위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는데요. 그는 96년생이라는 젊은 나이지만 걸맞지 않게 지도편달 과찬 등 연륜이 느껴지는 어휘를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방송 중에 꽃집을 화환집이라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이고 또 어려서부터 트로트를 너무 많이 불러서 그런지 요즘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신조어나 줄임말 등에는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또한 미스터트롯 이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아직 차는 사지 않았을 정도로 검소한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어린 나이에 사면 겉멋이 들까봐 자제하고 있으며 차는 빌려서 타고 있다고 하니 도대체 어디 하나 바르지 않은 구석이 없는 이찬원이 방송가에서 수많은 선배 예능인들과 PD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찬원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수많은 예능 PD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왔고 그 결과로 다양한 예능 프로와 행사에 출연을 하느라 정신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트롯계의 정상급 가수로 전국 각지의 행사 무대에 오르며 지방 스케줄이 많았던 이찬원은 영호남 지방 행사 일정이 아무리 바빠도 그 와중에 각종 예능 프로 녹화는 매주 시간을 준수해 참석했으며 때로는 지방 행사가 늦은 밤에 끝나도 서울로 돌아와 몇 시간 짤막하게 잠을 짠 뒤 피로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녹화 현장으로 나가 준비와 리허설을 포함해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녹화를 굳건하게 책임져 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방송에서 이찬원이 피곤해하는 기색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는 아무리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프로로서 겉으로는 절대로 내색을 하지 않았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녹화장에 오면 마치 비타민을 충전하는 것처럼 기운을 더 얻어간다고까지 말했고 방송 전에는 출연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 건의 지방 행사를 마치고 잠깐 자고 나온 사람이라면 보통은 졸려서 대기실에서 쪽잠을 짜기 바쁠 텐데 더구나 행사 무대라는 게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여러 곡의 노래를 라이브로 부르다 보니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최고의 가창력은 필수이고 그러려면 대기 시간부터 긴장 속에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태양이 뜨거운 여름이나 혹한의 겨울에는 체력 소모도 심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이찬원은 방송 녹화에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은 것은 물론 힘든 내색을 절대 하지 않고 항상 정확하게 짜여진 스케줄을 소화하며 정직하게 프로그램에 임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온 것이 건강에는 독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찬원은 최근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데 방송 촬영 도중 엘비스 프레슬리가 잠에 들기 위해 수면제를 먹은 뒤 깨어나기 위해 다시 각성제를 먹는 생활을 2년 반이나 지속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찬원은 스케줄이 불규칙한 연예인들은 수면장애를 겪는다며 저도 스케줄이 너무 많다 보면 잠을 못 잘 때가 있다. 그래서 수면제를 한번 처방받은 적이 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찬원은 브레인포그도 겪었다며 집에서 배달을 시켰다가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안 나오더니 냉장고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당시 술을 먹은 건 아니었고 행사를 한 달에 30개씩 해서 일주일에 10시간도 못 자는 바람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잠을 못 잘 수가 있는지 매일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강행군이었고 촬영장에서 패널로 함께 출연한 한 교수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냐고 묻자 이찬원은 먹지는 않았다.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너무 의존하게 될까봐 먹지 않았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건강악화 또는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4배 이상 높고 심지어 한 달에 수면제를 2알이하로 먹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할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하는데 불면증이 찾아오면 최대 한 달까지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있지만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게 되면 향후 30년이나 수면제에 의존해야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찬원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참으로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찬원은 작년에는 정규 앨범의 후속곡 활동에 돌입하려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2주간 활동을 중단하기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그가 정상의 위치에 올라 삶에 여유도 생겼으니 부디 건강 잘 챙기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면서 활동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